금메달의 순간은 찬란했다. 환호와 박수, 국가가 울려 퍼졌고 한 명의 선수가 역사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시상대에서 내려온 이후 또 하나의 싸움이 시작됐다. 이번에는 코트 위가 아니라 숫자와 규정, 그리고 공정함이라는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안세영의 우승 이후 제기된 보너스 논란은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었다. 누군가는 정해진 규정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성과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사실을 두고도 시선은 극명하게 갈렸다. 그 차이는 곧 한국 스포츠가 선수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번 논쟁이 더욱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명확하다. 안세영의 금메달은 개인의 성취를 넘어 한국 스포츠의 현재와 가능성을 상징하는 장면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 뒤에 따라붙은 보너스라는 단어는 단순한 부가 요소가 아니라 구조와 인식 전반을 되묻게 하는 질문으로 확장됐다. 과연 금메달의 가치는 어디까지 보장받아야 하는가? 선수의 노력은 규정이라는 이름 아래 어디까지 환산될 수 있는가? 안세영을 둘러싼 이번 논쟁은 한 선수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 스포츠가 오랫동안 미뤄왔던 질문을 상피할 수 없게 만든 계기였다. 논쟁은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시작된다. 안세영의 금메달이 만들어낸 감동 역시 그랬다. 경기가 끝난 직후까지 모든 것은 완벽해 보였다. 선수는 미소를 지었고 팬들은 열광했으며 언론은 찬사를 쏟아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흐른 뒤 그 찬란한 장면의 이면에서 조용한 질문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궁금증에 가까웠다. 우승 보너스는 어느 정도일까? 누군가가 던진 이 질문은 곧 여러 갈래로 나뉘었다. 어떤 이는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문제라며 의미를 축소했고, 또 다른 이는 성과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논쟁은 제한된 범위 안에 머물렀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분위기는 달라졌다. 스포츠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의견이 빠르게 확산됐고, 단순한 숫자를 넘어 구조 자체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등장했다. 같은 금메달, 같은 우승인데 왜 종목마다, 상황마다 평가가 이렇게 다른가? 질문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현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시선은 엇갈렸다. 일부는 이미 명확한 기준이 있다. 더 이상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 기준이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는 다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누구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규정은 존재했지만 그 규정이 공정하다는 확신은 공유되지 않았다. 선수 개인의 성취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한국 스포츠가 오랫동안 안고 있던 문제다. 성과는 분명하지만 보상은 늘 논쟁의 대상이었다. 특히 국제대회에서의 성과일수록 국한극은 더욱 크게 느껴졌다. 환호는 전 국민의 몫이지만 그 대가를 치르는 방식은 늘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안세영의 이름은 점점 상징적인 의미를 띠게 됐다. 그는 단지 한 명의 배드민턴 선수가 아니라 현재 한국 스포츠가 가진 구조적 질문을 한몸에 받고 있는 존재가 됐다. 그렇기에 그의 우승 이후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이번 논쟁이 누군가의 불만 제기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당사자의 발언이 직접적으로 불을 지핀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주변의 해석과 비교, 그리고 누적된 불균형 인식이 자연스럽게 표면 위로 떠올랐다. 그 과정에서 사실과 감정, 제도와 기대가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체육계 내부에서도 긴장감은 감지됐다. 공식적인 입장은 여전히 신중했지만 비공식적인 대화에서는 언젠가는 터질 문제였다는 말이 반복됐다. 한 번도 정면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질문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는 인식이었다. 중요한 것은 아직 아무것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너스의 구체적인 구조, 결정 과정, 그리고 그 이면에 작동하는 논리는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논쟁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한국 스포츠가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질문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논쟁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답을 기대했다.
명확한 기준, 단일한 설명, 그리고 모두를 납득시킬 수 있는 근거.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드러난 것은 답이 아니라 혼란이었다. 같은 규정을 두고도 해석은 달랐고, 사례를 두고도 비교는 엇갈렸다. 과정에서 보너스라는 숫자는 점점 상징적인 의미를 띠게 됐다. 체육계 내부에서는 조심스러운 기류가 감지됐다. 공식적인 발언은 최대한 절제됐지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규정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는 주장과 그 규정이 지금의 국제 경쟁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반론이 평행선을 달렸다. 어느 쪽도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었기에 논쟁은 더 깊어졌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형평성이라는 단어였다. 종목 간 보상 차이, 국제대회 성과에 대한 평가 방식, 그리고 성과 이후의 지원 구조까지 그동안 개별 사안으로 흩어져 있던 문제들이 이번 논쟁을 계기로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안세영의 우승은 그 연결을 가능하게 한 계기였을 뿐 문제의 전부는 아니었다. 팬들의 반응 역시 단일하지 않았다. 일부는 금메달 자체가 이미 최고의 보상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일부는 그 명예 뒤에 숨겨진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감동의 순간을 순수하게 기억하고 싶다는 마음과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충돌했다. 이 충돌은 곧 여론의 분열로 이어졌다. 언론 역시 쉽지 않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단순히 금액을 비교하는 보도는 자극적일 수 있었지만 그 자체로는 본질에 다가갈 수 없었다. 반대로 제도와 구조를 다루려 할수록 설명해야 할 맥락은 복잡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정보는 의도적으로 생략됐고 일부 해석은 과도하게 부풀려지기도 했다. 흥미로운 점은 논쟁의 중심에 선 당사자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고 그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해석을 낳았다. 누군가는 그 침묵을 동해로 받아들였고 누군가는 불편함의 신호로 해석했다. 말하지 않았기에 더 많은 말이 붙었다. 체육 행정의 구조 역시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다. 보너스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가? 그 과정에서 선수의 의견은 얼마나 반영되는가? 명문 하등 규정과 실제 운영 사이의 간극은 어느 정도인가? 질문은 구체적이었지만 답은 여전히 모호했다. 이 모호함이야말로 논쟁을 장기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결국 이 논쟁은 하나의 결론을 향해 가고 있었다. 단순히 얼마가 적당한가 라는 질문을 넘어서 누가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라는 문제로 이동하고 있었다. 아직 그 기준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만들어낸 과정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은 곧 수면 위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논쟁의 핵심이 드러난 것은 자료가 하나둘씩 연결되면서부터였다. 숫자를 둘러싼 감정의 충돌 뒤에는 생각보다 단단하고 오래된 구조가 자리하고 있었다. 보너스는 임의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었고 특정 인물을 향한 예외도 아니었다. 문제는 그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금도 유효한가에 있었다. 취재 결과 안세영의 우승 보너스는 현행 규정에 따른 정상 지급이었다. 대회 등급, 종목 분류, 개인 단체 여부, 그리고 선과 인정 방식까지 모든 요소는 이미 문서로 명시돼 있었고 절차 또한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즉, 규정을 적용한 결과 자체만 놓고 보면 문제를 지적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논쟁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됐다. 은 지켜졌지만 공정하다고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규정은 수년 전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었다. 국제 경쟁 환경, 종목 간 위상 변화, 선수들의 훈련 방식과 부담은 크게 달라졌지만 보상 체계는 그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특히 개인 종목 선수들이 감당해야 하는 장기적인 비용과 리스크는 구조 안에서 제대로 계산되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해 금메달의 값은 동일하게 불리지만 그 무게는 선수마다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했다. 안세영의 사례가 상징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세계 최정상급 성과를 거둔 선수에게 적용된 기준이 과연 지금의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뒤따랐다. 체육계 관계자들 역시 이 지점을 인정했다. 규정은 존재하지만 손볼 시점이 됐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다만 문제는 책임의 주체였다. 규정을 바꾸는 일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예산 형평성 종목 간 갈등까지 동반하는 복합적인 결정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누구도 쉽게 첫 단추를 끼우지 못한 이유였다. 안세영은 이 구조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그의 침묵은 개인의 만족이나 불만을 떠나 이 논쟁이 특정 선수의 요구로 축소되는 것을 경계하는 신호에 가까웠다. 실제로 이번 논쟁은 한 선수의 보너스를 넘어 스포츠 전반의 보상 시스템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됐다. 결국 드러난 진실은 이것이다. 문제는 금액이 아니었다. 문제는 기준이었고 그 기준이 얼마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번 논쟁 이후 관련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당장의 변화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지만 적어도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넘어갈 수는 없게 됐다. 안세영의 금메달은 기록으로 남겠지만 그 이후에 이어진 질문은 제대로 남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메달은 순간의 영광이지만 그 가치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는 한 사회의 선택이다. 그리고 지금 한국 스포츠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논쟁은 하나의 결론으로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보너스 논란은 한국 스포츠가 오랫동안 미뤄왔던 질문들을 한꺼번에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규정은 존재했지만 그 규정이 현실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했다. 공정함은 선언됐지만 체감되는 공정함은 서로 달랐다. 안세영의 금메달은 개인의 영광을 넘어 현조소를 비추는 거울이 됐다. 그의 성취가 논쟁의 출발점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세계 정상급 무대에서 증명된 노력과 결과 앞에서 보상 체계가 어떤 언어로 답하고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제도로 넘어갔다. 규정을 만든 주체, 운영하는 기관, 그리고 그 안에서 경쟁하는 종목들 모두가 질문 앞에 서 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누구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인가? 그리고 변화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질문에 대한 답을 미루는 순간 논쟁은 또 다른 이름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이번 논란이 갈등으로만 소비되지 않는 것이다. 숫자를 둘러싼 공방을 넘어 기준을 점검하고 구조를 손보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것이야말로 이번 논쟁이 한국 스포츠에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의미다. 금메달의 가치는 기록으로 증명됐고 그 가치를 대하는 방식이 평가받을 차례다. 보도는 복수의 체육계 관계자와 현장 취재를 통해 신중하게 구성됐다. 민감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에 협조해준 취재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한 감정적인 논쟁을 넘어 문제의 본질을 함께 고민해준 독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이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